권기덕님, 네, 영상 매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뭔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이버 뭐 매물 호가만 보고 있는다든지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가격 변화 추이를 알려면은 네, 김도경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는 집 한번 알아봐야지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호가 정보 한번 살펴보고 가격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동네 가격은 이 정도 하는구나. 네, 그 정도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도 저처럼 다 할 수 있다. 매물 자료 수집하고 거래 현황 같은 거 살펴보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네, 어렵지 않다는 것.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근데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방식은 아마 아까 네이버 부동산 호가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커뮤니티, 뭐 부동산 카페 같은 거 이런 걸 검색하셔서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뭐 채팅방 이런 거, 네, 이런 데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방법들로 접하게 되는데 고르게 자료를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데라고 요렇게 약간 뭐 반대로 해석하는 요렇게 능력을 지니신 분들이라면은 다각도로 해석을 해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그럴싸하게 글을 적어두면은 저 말이 맞는갑다. 또 누군가가 나서서 또 막 어디 지역이 오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더라는 거죠. 네, 포데이님, 판타지님, 네, 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파월이 볼커였네. 제목, 파월이 볼커였네. 했어요. 볼커, 폴 볼커인가요? 이거 이름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1970년대 후반부터 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겪은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가 거의 20%까지 올라가던 10%대에서 20%대까지 올라가는 폭발적인 금리 상승을 했던 인물 볼커. 파월이 볼커였네. 간밤에 있었던 일이죠. 간밤에 파월이 또 입을 좀 털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거의 한 4% 정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온갖 것들에 다 추락했는 현상. 그래서 아마 뭐 주식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아마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파월이 볼커했네 이렇게 제목을 달아본 이유는 앞으로 금리 상승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그런 기조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살펴보기 앞서서 저는 근래에 들어서 일본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나중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는데요. 2020년도에 평균 임금이에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일본 중소기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는데 찾아보면은요. 실수령액이 200만 원 안 되는 경우들이 제법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대기업에서 그 사람이 근데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봤대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월급이 한 중소기업에 2배 가까이 됐대요. 실수령액 한 350만원. 대기업에서 일할 때 실수령액 350만원. 근데 이 사람은 대기업이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으로 갔는데 월급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180만원 정도 되더래요. 영상 중에 광고가 뜨나요? 네, 그래서 실수령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을 많이 가질 것인가. 토요타가 자동차를 만듭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도 뭐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뭐 월급도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 일본은 지금 거의 30년째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네네 30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향후 뭐 10년 후에 한국의 집값이 2배로 오르고 월급도 집값이 오르려면 일단 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월급이 2배로 오르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평균 임금이 정말 8천만 원 수준으로 2배나 껑충 뛰고 집값도 다시 2배나 껑충 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집값은 저는 그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로 있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다. 잘 선택을 한다면은. 자, 그래서 현대 뭐 차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가 8천만 원을 받고 도요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4천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완성제인 자동차의 가격은 한국이 거의 2배가 된다. 근데 기술력은 일본 차들이 좋다는 거 지금 인정하잖아요. 현대차도 물론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일본 차 좋잖아요. 근데 일본 차 값보다 현대차 값이 2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경쟁력도 없잖아요. 결국 세계 시장에서 나가서 같이 경쟁을 하려면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한정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 자, 저는 계속 군자의 복수는 10년이면 족하다. 중국이 미국한테 은근히 복수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요. 단순히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이 중국이 의문스럽게 깔고 앉아가지고 건수만 있으면 공장을 멈춰 세웁니다. 공장을 멈춰 세우면 이게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다 공급을 해주는 물량들이 엄청날 텐데 얘들이 멈춰 나간다. 그러면 뭐 아까 이야기했던 파월이 결국은 금리를 계속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파월이 금리를 계속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함인데, 야, 웬걸 물가 좀 떨어질만 하면은 공장 멈춰. 그럼 결국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 중국뿐만 아니고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뭡니까? 팜유? 네, 우리가 먹는 식용유 이런 거 막 닭튀김할 때 쓰는 거. 이 깡통, 그다란 깡통 얼마? 올 초에 25,000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 얼마? 한 7만원 정도 한다 그러죠. 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 중국이 한 번씩 멈춰 세울 때마다 시급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시급합니다. 자, 중국에서 애플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폭스콘, 도요타, 전기차 배터리 CATL,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공장, 제철소 다 멈춰 세웁니다. 멈춰 세워도 자기들은 별로 상관이 없대. 얘네들은 기준금리도 내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뭐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뭐 쌩 난리를 치고 막 미국 금리 오르는데 발 맞춰가지고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 와중에도 얘네들 위기, 우리 자국 내에서의 위기, 뭐 부동산 위기라든지 중국도 좀 시끄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얘들이 멈춰버리면 딴 데는 난리 납니다. 정말 이 나비 효과 있잖아요. 이 중국이 공장을 멈춰 세우면은 이게 미국까지 가면 커다란 돌풍이 되어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금리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파월이 볼커할 수밖에 없도록 나간다. 또 바이든이 또 사우디에 찾아가가지고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물가가 부담스러운데 너희 좀 석유 좀 증산해볼래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증산량을 아주 그냥 뭐 약간 신용만 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 유가도 거의 한 90불 정도 수준에서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유가를 90불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연초까지 달러가 한 1,100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 1,300원 수준 정도까지 한 2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수입해서 쓰는 유가는 90불대 유가 아니고 100불이 넘어가는 그런 유가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상승률은 5%라고 해놓고 금리는 2.5% 해놓고 기준금리는 2.5% 해놓고 합당하다. 지금 시점에서 딱 맞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인플레는 잠재워질 수 없을 것 같다. 인구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80년 후 너무 먼 일이라서 무시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뭐 학계 출산율이 0.8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요.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강조하면서 달러 가치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지난주에는 아마 1347원 이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이게 한 최근 1년치를 보면은 최고가예요. 그래서 최근 5년치를 봐도 최고가예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도 5년치 봐서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한참 전에 가격하고 지금 금리 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필리핀보다 더 못해졌다. 과거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위에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결국
인구 감소라는 이것 피해가기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을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이야기 보셨나요? 버스도 이제 어르신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굳이 지하철역 가까이 안 살아도 된다. 사실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 계단을 보는 순간 정말 무릎에 힘이 풀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지하철 이용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버스가 공짜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밤에 잠을 잘못해서 담이 왔는데 재채기가 나니까 이게 못 참겠네요. 버스가 공짜가 된다면 그동안 이 지하철 1호선이니 아니면 지호선 2호선 불패를 끊임없이 부르짖곤 했지만 뭔가 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시내에 있는 병원들도 외곽지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어쨌든 요거 버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하철역 가까운 데 있어야지 공짜니까 그건 사실 그 돈도 교통비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일본의 교통비 엄청나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잠깐 해봅니다. 지난주 한번 달서구 미분양 아파트 20% 할인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서울에도 지금 난립니다. 한 방에 6억이 떨어집니다. 대구도 1억씩, 2억씩, 3억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만 그 충격 같은 비율로 같은 퍼센트로 떨어지지만 그 충격은 서울 지역이 더 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집값 어떻게 될까? 수요 2배의 공급 폭탄이 터진다. 인천 내년에 4만 가구 입주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4만 가구 정도 입주일 거예요. 경기도 내년에 아마 13만 가구 정도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입주 물량입니다. 네. 그 경기도의 입주 물량을 대구 인구수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대구에 3만이 입주하잖아요. 경기도는 인구 한 1,300만 명 정도. 대구는 250만. 따지고 보면 이 비율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닐 정도로 공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지역은 대구보다는 인천이 1순위로 우려스러운 지역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 한 개 봤는데요. 집값 내리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 시기에 줍줍을 못하는 게 가장 슬프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투자의 한 90% 이상은 거의 다 발이 묶여 있을 거로 봅니다. 아마 투자 시장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서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가지고 투자에 다 발을 들여놓고 난 상태에서 그때 붕괴가 이뤄지고 급속한 하락이 진행되더라고요. 자, 중국 드디어 기회의 땅 아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가 일본은 우리를 닮아가는가 그 특집편을 다뤄드릴 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결국 일본도 우리한테 다 뺏겼다. LCD, 반도체, LED, 전기차 배터리, 컴퓨터부터 안 뺏기는 게 없을 정도로 왜?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더 쌌으니까 똑같은 혹은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이 훨씬 더 싼 것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시장도 중국한테 뺏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이런 뉴스들도 자주 나옵니다. 한국 기업들 중국서 더 이상 경쟁력을 잃고 발을 빼고 있고 기술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 가계 부채가 나는 별로 부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리볼빙, 카드 리볼빙 이 금리가 거의 한 18%, 20%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 인천 대구보다 더 어렵다. 인천 대구보다 뉴스 그냥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흑석동 아파트 아까 6억 떨어졌던 거 있죠. 대구로 치면 이 절반하면 13억짜리가 6억 떨어졌으니까 3억 떨어졌다고 치면은 13억짜리가 10억이 되고 한 6억 5천원 하는 아파트가 한 5억이 되고 이런 충격이라 가지고 6억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지만 비율은 비슷하더라. 카카오뱅크 요즘에 주가가 한없이 무너진다는 이렇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세이프박스 2%,
2%밖에 안 돼? 에이, 별로 매력 없네. 정기예금 3.1%? 야,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4% 준다던데? 일반 시중은행들도 3.5% 이상 나오는 것이 있던데? 정기예금 매력 없네? 적금의 이율이라는 것은, 거의 예금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1.6% 정도면 적금도 매력 없네? 아, 카카오뱅크, 예금 별로 매력 없구나. 그러면 얘들도 결국 예금의 매력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은행채를 발행한다든지 더 많은 금리 높은 돈을 주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겠구나. 아, 얘들 경쟁력이 별로 없구나. 집값 하락 날씨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날씨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가격 하향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원희룡 장관 욕 지금 아마 무지하게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땅짓고에 나온 거, 오피스텔 열채 갭 투자한 거 파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세입자들, 임차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바로 구속을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어요. 미국 초강수를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 결국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아주고 했던 것은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이 중국, 홍콩, 이 러시아, 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가서 달라붙더라. 근데 미국은 자국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가지고 FTA 협정마저 위반할 각오로 뭐 자동차 배터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약간 우리만 발등에 불 떨어졌다.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나마 우리가 좀 가장 선방하고 있는 이 영역들이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경제 주권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대요.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4천만 원 더 내려서 팔았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정도 과감한 결단성은 보여줘야 된다. 네. 제가 어제 하고 며칠 임장을 갔다 왔어요. 매물 나왔는 거. 같이 지인이 집을 보러 다니자고 해가지고 같이 구경을 좀 갔어요. 근데 야, 팔려는 사람들이 별로 급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중개인은 한 건이라도 더 거래하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은 그런데, 야, 이거 좀 협상을 붙이는, 그런 기술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약간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급하지 않은 듯한 느낌. 그 말인 즉슨, 아직, 누구는 지금 벌써 공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분위기를 잘 모른다. 지금 아직까지 공포 분위기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저는 1차 하락, 2차 하락까지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승기 최고가보다 1억 이상 내려서 팔긴 했는데 너무 싸게 팔긴 해서 아깝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거래된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요. 아이파크 이야기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얘가 6.55까지 갔던 애가 올해 초에 거의 1.5억이나 내려서 누군가가 5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팔았을 때는 물론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5억에 팔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 왜 팔아? 저 가격이면 야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무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4.05억에 어제 거래 가격 보셨죠? 4.05억의 거래 가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4억 중반대의 매물도 제법 나와 있어요. 근데 올 초까지 5억짜리도 엄청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4억 중반인데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권영영님, 네, 감사합니다. 공포의 투매가 나와야 바닥이죠. 아직까지 바닥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는 지금 한번 바닥에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저 수도권 여파로 여기서 좀 가격 조정 거친 상태에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2차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차 하락이 더 빠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횡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포대님 글 남겨주시면 답변 가능한 이야기면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도강 수억씩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중국 수출 적자, 그리고 5개월 연속으로 지금 우리나라 적자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점점 달러는 더 많이 필요해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간밤에 파월이 볼튼했네라는 이야기. 잭슨은 호텔 미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아주 좀 절망스러운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를 계속 올려야겠다. 이런 기조로 나왔습니다. 파월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말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저는 막 배심까지 다 써서 바로 앞에 성능 좋은 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까지 다 써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칩니다. 지금 이제 1시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작은 톤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조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구업계 실적 초토화 한샘 리바트 거의 끝장났다.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런 가구나 이런 것도 수요가 있을 텐데 거의 없더라는 것. 그리고 여기 야누스라는 분이요. 갑자기 요 대구 태닌텐에 등장을 했어요. 제가 삭제를 안 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나름 의견이 좀 논리적이다. 괜찮다. 저는 이런 의미로 봤었어요.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의 4배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현재 시총 가치가 100원이라면 현재 한국 부동산의 시총은 75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좁은데 시총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가 엄청 높다. 그러면 면적 따라서 가격이 가려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현재 시총이 75원인데 25원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인즉슨 70%까지 폭락해야 된다. 저는 정말 70%는 좀 너무했는 것 같고요. 저도 50% 정도까지는 2차 충격들이 지금 뭐 공포 분위기도 아니죠. 그리고 뭐 거래량이 뭐 다시 살아날 기미도 없죠. 대외 여건은 너무 안 좋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죠. 근데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본격적인 붕괴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일본처럼 된다면 정말 4억짜리 아파트가 1억 2천, 1억 5천 말하는데 4억짜리 아파트가 큰 충격이 오면 저는 봤을 때 한 2억까지는 갈 수 있겠다. 물론 이분도 뭐 인구 소멸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들 뭐 이야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 요 4.05억의 아이파크. 근데 그것도 뭐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1차, 2차 좀 차이는 있지만 연식도 1년밖에 차이 안 내고 가격 많이 갔던 건 아마 7.2억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이거 3억 후반대 거래 한 건만 터져 나와도 실질적으로는 반값의 충격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RSK님, 서울은 하락이 줄은 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낙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대구 같은 그런 낙폭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구는 0.1% 하락을 한번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거의 대구가 계단을 걸어서 내려온다면 서울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격은 서울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포데이님, 전국에서 대구 진입 관심들이 크던데요. 일단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대구 진입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오히려 딴 지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대구에 집 살려고 했던 분이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이 한 6억, 7억 가지고 계셨는데 대구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세종시는 어때? 거기 막 12억 넘어갔던 아파트가 막 6억, 7억 이렇게 거래됐는데 세종시는 어때? 송도는 어때? 다른 지역들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마. 왜 나중에 뭐 인구가 대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 그나마 인구가 좀 늘어났던 곳들, 그런 곳들 가격 탄력성이 훨씬 좋은 곳들, 지금 조정받지만 추후에 다시 더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충분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구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대구가 조금 다른 지역들보다 먼저 하락을 시작했지, 그렇다고 딴 지역보다 불과 한 몇 개월만 더 안 있으면은 전국이 거의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포대인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대구 진입에 관심이 크다던데요. 여기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궁금합니다. 뭐 갈아타기를 생각하신다든지, 사실 실거주 한 채는 이 투자가 아니죠. 투자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갈아타기를 잘 해주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절세를 하면서, 아니죠, 절세가 아니죠. 그거는 절세 맞네요. 절세를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부풀려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지금 거의
그 방식이 자산을 늘려나가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고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게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몸테크라고 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부담은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야 이것이 바로 부의 사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 이거 해가 평생 해가지고 집 한 채 늘려가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투자의 끝불에 왔던 사람들이 가장 힘든 지경에 놓였다. 그나마 갈아타기를 하신 분, 내 집을 조금 나은 가격에 팔고 그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거. 그렇지, 타이밍이 그건 정말 완전히 예술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 3억 여윳돈이 있는데요. 대구 매수 후 전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매수 후 갭 투자네요. 갭 투자. 근데 갭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3억 정도의 돈이라면 뭐 관찰은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3억 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의 지금 매매 전세가율이 한 5억대 정도 하는 아파트 3억으로 돈을 투자를 한다면 대략 한 5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고 전세가율이 지금 50%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돈은 많이 남진 않을 거예요. 내 돈 3억을 넣어놨는데, 내 돈 3억을 넣고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 갭을 끼고 사가지고 내 여윳돈은 이제 5천만 원밖에, 전 세입자를 받아서 2억 5천이 생기고 내 여윳돈은 5천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럼 내 5천만 원을 예금으로 넣어 놓았을 때 이자 수익이 거의 지금 한 3% 조금 넘어가잖아요. 3억을 은행에 고스란히 그냥 넣어놨을 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금은 더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도 굳이 안 하더라. 지금 채권만 사셔도 3억 정도의 여윳돈이면은 3.5% 정도 하는데 그 수익률도 1년에 돈 1,000만원씩 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막 세입자 받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걸 생각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혹시 자영업을 하시는지 직장인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또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전세 2년 만기 후 바로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2년 후에 지금보다 더 팔리기 어려운 시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그때 누구는 내년 말에 입주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때가 끝나고 나면은 일단 한숨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2013년의 위기는 그때 위기들은 다 해소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로 계속 이월되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갭 투자를 한다?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은 없는 상태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시간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거든요. 네, 요 부분들은 포데이님 제 영상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온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자 아빠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어디까지일지 겁이 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세종시에서 이미 40% 봤었잖아요. 그 전에 먼저 하락한 지역들의 현상을 봤었으면은 그나마 충격이 덜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그 가격을 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제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그나마 올 것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포데이님, 네, 멤버십 회원 감사드립니다. 네, 수수꽃다리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린그린님,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났구나. 계속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수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댓글러들하고도 좀 적당히 상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그래도 이 방송을 함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깜깜했던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속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 해야 되나? 요즘 이런 무한 도돌이 숲표 속에서 좀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금리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네, 잭슨홀에서도 0.75%, 네, 오늘 그 영상 제목, 두 번째 영상 제목이
파월이 볼커 했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그냥 물가 상승률이 5%인데 금리 2.5% 했다고 스스로 잘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미국이 2.5%잖아요. 다음에 0.5% 미국이 0.75를 안 하고 0.5만을 올려도 한미 금리 차이는 0.5%로 벌어지잖아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타이 유튜브도 보다 보니 대구 내년 하반기 입성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전셋값이 올라갈 거니까 집 한 채 더 사야 된다.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세금 깎아주니까 한 개 더 사야 된다. 지방 2주택 괜찮다 더 사라. 뭐 지하철 2호선은 불폐한다. 수성구는 괜찮다. 범사 만삼은 괜찮다. 학군지는 괜찮다. 뭔가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게 내가 해석을 해보고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타 유튜브가 내년 하반기 입성해야 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린그린님, 네. 어제 일찍 자긴 했어요. 어제 일찍 잤는데, 그렇게 잠을 깊이 자기가 힘드네요. 요 야누스라는 사람, 요 글 한번 읽어볼 만하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잠시 멈춰 놓으시고 휴대폰으로 보기는 조금 작을 듯 하고요.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은 조금 더 상황은 나을 것 같습니다. 270만원 공급은 사실상 못할 거다. 하지만 심리를 얼어붙게 할 것이다. 집값은 더 떨어지고 거래량은 빙하기가 시작되었다. 대구의 빙하기는 2,000건이야. 지금 1,000건이야요. 규제지역 해제되었는데 1,000건이야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뭔가요? 코퍼레이션인가요? 요 사람 아이디 삭제하지 않았어요. 범사만삼 범원 내거리 인근 입주 물량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입주가 굉장히 많은 곳은 원래 좀 띄우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범사만삼 제가 특집으로 한 번씩 다뤄드리는데 범사만삼 지역에 아파트가 한 10,0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요 몇 년 사이로 한 2,000에서 3,000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 물론 괜찮다고 범사만삼은 괜찮아. 수성구는 불패야. 학군지는 영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넘쳐나는 물량이 입주를 시작할 때쯤이면은 아마 손쓰기 힘들 정도 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 절벽 겹친 경기도 지방세 수입 2,700억 펑크. 네, 요거 과거에 2008년경 9년경 그때 위기가 있었을 때 대구 지역에서도 출장비 공무원들 출장비 못 준다. 뭐 10,000원 하던 출장비를 5,000원으로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거래를 다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 하라고 한다고 누가 동참하나요? 동참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선동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걸 해야 된다. 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없애줘야 된다. 취등록세를 없애줘야 된다. 그 말인즉슨 이 돈 안 그래도 빵꾸 나는데 완전히 지방 재정은 형편없이 망하는 형태로 가는 게겠죠. 고점에서 샀는데 1.5억에 물렸습니다. 이런 글들 지금 종종 올라와요. 무피로 내려와 있고 등기칠 돈도 없대요. 미치겠대요. 와이프도 매일매일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입니다. 이래서 실제로 가정이 많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부부가 같이 신나게 돈을 쓰고 외제차를 뽑고 명품을 사고 신나게 돈을 쓰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저축하고 항상 좀 위기는 좀 대비 사전에 해야 된다. 위에 닥치고 나서 뭘 해보려고 하면 손쓰기가 어렵다. 뭐 지금부터 외식을 줄이고 뭐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 현실적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자기 친구 놈도 같이 아파트 피 1억 주고 사서 무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참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로 위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후년 입주 때 집안 파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위안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뭐 마피로 팔린지 어쨌든 최악의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피해가자.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구에 2018년부터 시작 2020년, 21년 입주했는 아파트들 중에서 100% 수익률 이상 보이는 확률은 정말 한 30분의 1 정도의 청약만이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했지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수익률이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도 근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수익률을 상당수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뭔가요? 연경에 어떤 사람이 매물을 한 개 올려놨던데 3.9억이 나와 있었어요. 연경지구 아시나요? 803 올라가는 그 길 쪽에 있는 연경지구. 네, 숲세권, 공기 좋은 곳. 누구는 공기 좋은 숲세권이라 할 것이고, 누구는 대구 외곽이라 할 것이고. 여기도 아마 2020년에 입주를 했지 싶은데요. 2020년에 입주를 했지 싶은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 국평 기준으로 2022년 초반에 검색해 봤을 때 여기 가격이 막 5억 후반 6억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야, 저기가 왜 저렇게 비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매물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이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실 매매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안 내놓냐? 내놓으면 세금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나서 매물을 내놔요. 그래서 매동산,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찾아보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여기에 마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다 매한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찾아봐도 2년 이내에 파는 곳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시장에 팔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또 분양은 거의 없었다. 향후 지난 한 2년 동안 입주했는 아파트 중에서 한 2군데, 3군데 정도만 아마 로또 100% 이상 정도 수익률이었지 싶은데 그 외에는 그렇게 뭐 재미는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댓글 잠시 볼게요. 광고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네, 영스타님 어디 맞지? 네. 1가구 2주택 하락기를 맞아서 물린 사람이 많죠. 네, 그 전형적인 투자 방법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왔다. 포데임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영스타님, 개인적으로 대구는 2024년 말까지는 반등도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그 일본이랑 순환주기랑 이런 걸 가지고 들고 왔을 때, 그때도 2024년은 아직까지 더 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먼 미래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밑에는 지하 벙커 땅굴. 김영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차트가 나옵니다. 저 부분 그때 한번 볼게요. 주선생 채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에 대구 갭 투자 들어가자고 하시던데, 네, 뭐 들어가셔도 뭐 관계없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매매 가격, 나중에 이거 담소 공간에 해야 되나? 매매 가격이 올랐고 전세 가격이 뒤늦게 따라가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같이 뒤늦게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아주 가까워지는 요 현상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금리가 추후에 더 오르게 되면은 이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매매 가격 요 갭 차이가 또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다가 매매 가격도 다시 전세 가격을 맞춰가지고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익률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내려오다가 다시 모든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우호적으로 뭐 여건이 돌아섰을 때 야 이거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시기까지가 오기에는 아직 멀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시기에 벌써 이 시기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언젠가가 될지 모르는 이 시기를 벌써 점 찍어서 예언하고 예상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제 방송을 그냥 시청해 주시면서 관망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 전세가율 심하면 통계 시스템 있죠. 거기 어디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시스템 보면은 대구의 전세가율이 90%라고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실질적인 전세가율은 우리가 느끼는 전세가율은 50%예요. 왜? 기존에 5억까지 갔던 전세 지금 2.5억으로 떨어지고 지금 5억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2.5억 정도 하니까 이 아이의 전세가율을 보면 50%를 봐야 합당할 수준인데
이 전세가율 한국 부동산에는 들어가 보시면 90%로 나와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것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뒤늦게 올라갔는데 전세는 이 고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 가격은 조정받아서 떨어졌어요. 매매 가격은 낮은 것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90%로 나타나는 이런 오류가 범해져요.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반드시 새겨둬야 될 부분인데 누가 2023년에 시장에 가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2023년 말에 시장에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똥 끄름지고 밭에 가야지 그거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잠실도 5억이 빠졌다. 서울도 20-30%씩 뚝뚝 떨어진다. 아무 서울 어느 지역도 버텨내지 못한다. 전세 가격도 쭉쭉 빠진다. 그 와중에 달러 1327원 환율 방어에 실탄 동난다. 이 환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환율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조정 올라가는 것 같은데 뚝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요런 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아닐까, 금리 요거 환율 좀 조정하기 위한 외환 당국의 개입이 아닐까. 사실 올해도 외환 당국에서 많은 개입을 하면서 달러를 좀 소진했다. 요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는 아파트 상승기 때 투자 방법 아닌가요? 아니,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영스타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시점으로 내려가면은요, 또 그런 갭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또. 거의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갭 투자가 정의하고, 보통 네, 맞습니다. 상승기 때 투자하는 것이 작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요. 네, 이호선님, 23년도에 22년도 물건도 쌓여있고, 23년도 입주 물량도 쌓여있고, 전세값이 더 하락할 것 같은데, 갭 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일단 우선, 갭 차이가 크다. 거기에 그 돈을 묻어 놓느니, 차라리 은행에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넣어 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더라는 거죠. 1년 후에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재작년만 해도, 야, 당장 지금이 집값이 제일 싸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말 쏙 들어갔잖아요. 네. 부자 아빠님, 2,000건 넘을 때까지 관망, 매수 심리 60 올 때까지 관망.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매수 심리라든지, 거래량은 어차피 매일 짚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아마 다른 지역들도 곧 있으면은 규제 지역 해제한다는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왜? 미분양이 지속되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정부에서 원하는 공급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구처럼 규제 지역을 해제해주는 지역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 지역들도 매력이 조금 늘어나 보이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발이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잠깐만 좀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영상 지금 남아있는 페이지 수가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늘상 아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주간의 내용들 안 나가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차도 따뜻한 물도 다시 좀 준비해오고 에어컨도 다시 좀 틀고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지금 날씨는 밖에 해도 많이 내려쬐지 않는 것 같은데 연락이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연락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옷이 막 땀에 젖어 있을 정도네요. 지금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인기 특판시들 사람들이 지금 금리 높은 곳을 막 찾아서 이동해 다니는데 2개월, 3개월 있다가 막 3.2%, 3% 이렇게 예금을 들어놨는데 막 옮겨가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옮겨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 네, 그래서 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폭락기를 떠올리게 하는 불안한 신호들, 이런 거 뉴스 관심 있으시면 밑에 내용들 쭉 살펴보시면 내용들 나오고요. 전국 전세집 전세가율 평균
90.9%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격은 고점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 가격은 저점을 기준으로 막 잡는 이런 현상들이 근래에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납니다. 전세 가격이 높게 나온다. 새로운 새 집이 10년 된 집보다 2천만 원 싸게 나왔다. 요거 전국 단위 뉴스인데요. 대구에서는 이미 이 현상이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댓글 잠시만 보고 내용 볼게요. 네, 다시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린그린님, 태평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6, 7억 정도이고, 해당 건설사가 현대건설, 현대엔진, 맞죠. 현대 진짜 많습니다. 그 아파트 나중에 찾아가지도 못하지 싶어요. 분양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분양가도 올라가다가, 예전에 제 스태그 플레이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공급 물량은 줄어들 것이고, 이 수요가 줄어들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다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 분양가도 추후에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면 딴 값이 너무 비싼 곳에는 짓지 않는 것이 맞겠죠. 시행사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땅을 사 들였다 손 치더라도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더 싼 지역들도 대구에 어제 높은 산 있는 곳에 올라가서 대구 시내를 둘러보면, 야, 아파트 진짜 많이 지었네 라고 느끼지만, 야, 아파트 지을 만한 곳도 진짜 많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주말에 등산도 한번, 날씨도 많이 좀 선선해져서요, 등산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앞산이라든지 팔공산이라든지 한번 올라가셔서 보시면은 대구 땅 정말 한정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넓은 것 같습니다. 진입 시기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제 간혹 특별 영상 한 번씩 올릴 때 매수 시점 언제인가 이런 영상들 올려놓은 게 다 있어요. 그런 영상들, 기존의 영상들 아직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아무리 공들여 만들고 정성 들여서 만든 영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람들이 다시 검색을 해보지 않아요. 근데 그 영상들 중에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일례로 들어서 뭔가요? 종부세 특집도 있거든요. 종부세 특집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종부세 특집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원금 일부 상환하라 이런 영상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 언제라 하면 될까요? 라는 것도 제가 영상 아주 공들여서 찍어놨습니다. 네, 그것도 아직 유효합니다. 아직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꼭 새로운 영상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영상, 정말 특별 영상만 한 100개 이상 찍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충분히 확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확인하고, KWP님, 바닥 확인하고 투자를 하든 실거주든 구매를 하는 게 안전하죠. 근데 아직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저기 잘못 삐끗하면은 정말 1, 2억이 녹아내리는 건 정말 순식간에 일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민님, 자신이 생각하는 있는 금액에 사는 게 후회 없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거래량이 살아나는 걸 보고 살 것이냐, 여러 가지들 이야기도 앞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린님도 계속 관망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그 전에 좀 떨어졌으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관망해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린님도 관망하고 계시는군요. 아마 관망하시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저 가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저때 저 아파트를 샀다라면 내가 지금 얼마쯤 손해일까, 아마 이렇게 계산이 돌아갈 거예요. 보통 상승기 때 집을 샀으면 곧바로, 야, 지금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가 이득인데, 이런 느낌인데, 제가 돗자리 필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말았습니다. 네. 쌍디파파고님, 파월이 형이 고통 있을지라도 미친 듯이 금리 올릴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바닥이 안 보일 듯 합니다. 네, 영상 아까 앞부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야, 중국이 정말 뗀뗀한 놈들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 실심하면 빗장 걸어 잠글 거예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들거나 하면은, 야, 코로나 터졌다. 야, 공장 문 닫아라. 세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공급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미국 지역에도 폭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물가 인상 잠재우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호재는 무슨 금매도 안 팔린다, 목동 산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다 호재가 소용없다. 부산에도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개최하나요? 뭐 엑스포 같은 거 뭐 개최하고 무슨 호재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호재가 안 먹혀 들어가는 시기. 신도시도 아파트 가격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 에어컨도 안 틀고 중국에서는 선풍기도 못 틀고 무엇보다 문제는 공장을 안 돌린다.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물려준다. 다시 고개 드는 증여. 팔면은 양도 차익이 남지만 증여에서는 엄청난 자기 자금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 증여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계속 말씀드려요. 증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좀 충분히 여유 있는 사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팔아도 상관없겠지만 팔아야 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증여를 갑자기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는 상황에서 증여를 한다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당당 꼬마 빌딩 불패라더니 금리 인상을 생각 못했네. 이거 그러면 야, 아파트가 시장이 한물 갔으면은 상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상가는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유지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뭐 공실이 생기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자, 종부세 걸렸는데 결국 수십만 명 세금 폭탄 터지나. 종부세 야당에서 그 여당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에서는 종부세 이미 완화가 확정이 된 것처럼 뉴스가 나왔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거 입법 8월 말까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입법 사항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기존 사람들 종부세 폭탄을 맞는데 이 폭탄이 상상 초월입니다. 경매가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못 내가지고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수두룩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수두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매도 한 번씩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공매는 어디서 본다고요? 사이트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물량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님, 네, 댓글도 계속 수시로 확인하면서 할게요. 요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대안으로 삼는 것이, 베트남, 네. 베트남에서 다시 부흥을 꿈꾸는데,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요? 거기도 만만치 않지 싶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어디가요? 동남아시아 지역, 그쪽,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구 많은 이쪽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그네들도 중국 물건을 살 것인가, 우리나라 물건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봤을 때,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정말 쉽지 않다. 그린님, 중국 공산당 대의원 전당대회, 시진핑 연임 올해 결정돼서, 올해까지 문단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심하면 그래서 무조건 안정을 이렇게 기치로 내걸면서 끊임없이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문을 걸어 잠그는 싸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하다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쌍디파파고님 터져 나왔다. 어디서 뭐 큰일이 터졌다. 뭐 리만 브로더스 같은 이런 일이 뭐 큰 사태가 터졌다. 이런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가 정말 이제 공포로 질리는 시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뭐 기름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 농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근데 그럼 뭐해요? 뭐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도 경쟁력은 없을 것이다. 네. 물려준다는 것도 참 이게 부자들은 똑같이 물려줄 때 그 금액을 올려가지고 맞죠?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자손들이 양도세를 낼 때 자식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서 증여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막 부담부 증여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물려주고, 참 이게 또 각양각색입니다. 네, 옥시덴탈 이야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중국이 한국산을 안 써주면 누가 써주냐? 미국이 써주냐? 결국에는 가면은 결국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라면 미국도 더 싼 물건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흑자에 만취했던 30년. 이 중국이 정말 그동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지역들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문제점이 불거질 만한 시점에 이 중국이 세계를 구했다고 봐도 된다. 중국이 정말 세계를 구했다. 세계 공장이 되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주면서 세계를 살려냈다. IMF가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영감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걸 결국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중국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할 것인가? 좀 의문이 들죠. 재건축 1기 신도시 한다 그랬다가 말았다 그랬다가 막 온갖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원 장관님이 요걸 한 바가지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정도만 정말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정도지 그 대다수가 중국한테 기술 수준이 다 뒤처진다. 여기에서 스마트 선박도 조금 앞서 있다고 나오고 조금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우주 기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에 잽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요런 부분들. 그 가격 경쟁력도 많이 떨어진다. 칩폰이 뭐니 해가지고 우리 미국한테 볼모로 잡혀 있는데 중국도 반도체 머지않아서 또 우리나라 따라잡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뭉개고 올라왔듯이 우리의 기업들 지금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또 100% 보장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 칩포와 관련해서 미국은 해라 이거 해라 중국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실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치만 계속 봐야 되는 상황. 아파트 강원도 지역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근데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 봤을 때는 강원도 지역이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중국도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농사 관련 이야기도 간혹 하는데요. 쌀은 풍년이다. 왜? 시골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쌀 농사는 정말 기계화가 그냥 95%, 99%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 손이 거의 안 가도 되는 정도죠. 거의 기계화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대체작물 심으면은 쌀값도 안정화되고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 누가 농사 지을 건데? 가가지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김매기 지심 뽑는다 그러나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지심이라 그러나요? 지심? 표준말로 김매기? 잡초 제거 쪼그려 앉아가지고 진짜 노지에서 1시간만 하면은 사먹는 게 싸다. 이거 정말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느낌 가집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어도 그거 한 개 똑 따먹으면 맛있을 것 같죠? 그거 사과나무 한 개 붙어서가지고 이 사과를 따가지고 한 상자 사가지고 따가지고 옮기고 이 노동력으로 따가지고 이걸 옮기고 한다. 사과를 따듬는다. 판매를 한다. 뭐니 들었니? 비품이니? 온갖 이 악성 댓글들 판매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댓글들 막 달리는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이것을 할 것인가? 내 같으면 안 한다. 죽어도 깨어나도 정말 농사는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겠다.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 삐걱대는 한중 관계 전략이 안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거래 안 돼 죽겠다고. 집값 떨어졌다고 항의하는데 동네 북됐어요. 공인중개사들 지금 차라리 문 닫고 싶어도 이 자기들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 닫고 싶어도 못 닫는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모집합니다. 이런 글들 아마 자주 보실 거예요. 혼자서 가게세 내기가 좀 버거운 시기.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 하나 있으면은 책상 하나 그물 쪼갤 필요도 없어요. 상가 책상 하나 더 들리고 여기 자격증 같은 거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일부 월세 한 30만원을 받든 40만원을 받든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 가게세를 좀 벌충해내는 듯한데
야,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 사람들 정말 머리 빠집니다, 지금. 가계세 내기도 벅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가격 깎아달라 그러고, 계속 딜 해달라 그러고, 집주인은 안 깎아준다 그러고, 사는 사람은 깎아달라 그러고, 중간에 흥정 붙이기도 힘든데, 가격 떨어지면은, 이제 네가 싸게 계약 체결하는 바람에 우리 집값이 떨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억 원 떨어지는 금매가 속출하고 있는 곳. 아파트 이름 많은데도, 네. 송도 지역도 많이 흔들린다. 집값이 10억 클럽에 접어들었지만 최근에 수억씩 빠지는 현상들. 야, 대구가 매력적이냐 저기가 매력적이냐. 야, 종부세 완화 이거 나오거든요. 법안 결국 데드라인 넘겨. 아직 넘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래 뉴스 보니까 8월 말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여당이 뭐가 좋아가지고 여당 자기 혼자 지금 이 공멸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야당이 뭐가 좋아가지고 여기 지원 사격을 해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종부세 독박 누군가는 독박을 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특집 제 종부세 특집 한번 봐보시면은 대구에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들 한 15억짜리 하는 아파트 요거 공시지가가 한 10억 조금 넘어갈 거예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맞나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인가요? 네, 공시가격이 10억 정도 할 거예요. 1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세가율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월세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제가 뭐 부부 공동명의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1인 명의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15억짜리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손해다. 집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납니다. 손해입니다, 손해. 그리고 1인 명의로 15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고 한 7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봉사활동. 임차인에게 봉사활동 해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그린님 금융소득과세 2천만원부터 의료보험 가입될 거라 합니다. 9월부터 시행한다네요. 저거 그래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지금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저 뉴스들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네. 유튜브에 보면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소득은 어떻게 잡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떠안아야 될 거다. 뉴스에는 간혹 나오죠. 뭐 이번에 작년에 더 많이 거친 의료보험료 얼마를 돌려준다느니 뭐 한다느니 이런 뉴스는 살짝 앞에 나와서 얼굴 마담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로 뒤로는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이나 이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담들을 짐지우는 것 같습니다. 월세도 아마 저기 소득에 같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 하시는 임대를 넣는 이런 분들도 그것도 주택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하다가 느닷없이 나는 나중에 나이 들면은 임대 수익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했는데 임대 수익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되고 집은 점점 노후화되고 가면서 임대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와중에 그나마 집이라고 한 개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담들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왜 과거 유럽에서 온갖 세금 다 뜯어내는 방법, 장발장애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창문 개수를 세어가지고 창문이 많은 집은 세금을 더 많이 걷으니까 이 창문을 뭐 봉쇄해버리고 벽돌로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일단 뭐 정부는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갈 수밖에 없다. 경제 침몰로 두 손 든 중국 결국 기준금리 아주 소폭 인하했어요. 아주 소폭.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하겠죠. 버틸만 하니까 할 거라고 봅니다. 13억 자산 순식간에 10억으로 만들었다. 이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그거 뭐라 그러나요? 이 자산과 부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는 거 뭐라고 그러죠? 요거 대차대조표라고 그러죠. 대차대조표 불황이라 이렇게 나와요. 대차대조표. 그동안 내 자산이 한 6억짜리 아파트가 1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나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의 소비도 더 활성화되고 또 더 많은 부채도 또 떠안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채가 더 커진다. 눈덩이처럼 더 커져 있는 상태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13억 했던 자산이라고 믿고 잔뜩 소비를 늘리고 부채를 더 늘려왔는데 이 집값이 10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줄여나가야 하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슬슬 아파트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지금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공포 단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섣불리 욕심을 내는 것은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자, 성도도 아파트 전체 가격도 막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요. 미국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라는 취지, 그리고 미국한테 정말 다 퍼줬는데 현대차 보조금에 이제 제외되어 가지고 이분 누군가요? 현대 회장? 아직 부회장인가요? 바이든하고 만나고 한창 분위기 좋았었는데 뒤통수를 딱 때려버렸어요. 이렇게 당하면 결국 실리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쉽지가 않다. 미국에서는 소형 모기지 업체가 파산한다는 이야기도 한 번씩 들려오고요. 30년 상한 숨이 막힌다. 빚 어느 세월에 갚나. 오르는 시기에는 네, 정의선 맞습니다. 네, 야마도치님. 이거 버뜩버뜩 생각이 안 납니다. 네. 55세면은 직장 나가는데 이게 현실로 닿는 거죠.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를 때는 어차피 부채는 갚는 거 아니야, 빚은 갚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진짜 아파도 안 됩니다. 진짜 아파도 안 되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폐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버팁니다. 왜? 폐업을 하는 순간 그 대출 냈던 거 갚으라 그러잖아요. 막 일시에 상환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고 소갈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 상태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30년 세월도 갑갑한데 40년 해주니 50년 해주니 나라에서는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어요. 나를 고발한다. 등신도 아니고 작년 초에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고 집을 왜 샀을까? 지금 2억 까졌대요. 다시 2억 더 까진다는 소문. 아마 지금 1차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2차 충격도 혹시 올 줄 모른다는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사기당한 느낌.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팔지도 못하고 대출 원금도 안 되고 월급 구경도 못하고 언젠가는 우상해야 한다는 이 믿음, 이 고정관념들 좀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이내에 폭등 안 하면 거지 중에 산거지 된다. 2년 후에 폭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다 돈을 많이 빌렸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값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5억 5천이 되었어요. 5억 5천이 돼서 한 5천만 원 올랐어요. 좋다. 근데 이 3억에 원금과 이자를 갚았던 거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다 계산을 두드려 보면은 나의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시여 이런 나를 고발하소서. 그리고 나와 같은 전철을 밟은 이들도 버리소서. 10분에 삭제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 남겨주시는데 이런 것들 양지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이 눈먼 자들의 카페, 눈먼 자들의 도시에 있는 눈먼 자들의 카페에서는 나 정말 속상하다. 내 분양권 프리미엄 1억 2억 주고 산 사람들 생각보다 그 숫자가 완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억울하다 힘들다 하소연도 못합니다. 야 주작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작하지 마라. 사실 이 괴로움 혼자만 떠안아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몇몇 차트쟁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여기 그냥 공개적으로 이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공개 카페에 있는 거라서 아파트 가격 2004년 이전 수준으로 폭락합니다. 이 부분은 짐도 너무 빨리 빼세요. 짐도 너무 빨리 빼지 마시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을 민스키 모멘트 그 차트에 의하면은 어쨌든 요 지점인 건 2022년이 지금 떨어진 지점인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바닥까지 가서 너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았어요. 너무 길게 잡아서 나 이것도 동의하지 못한다. 근데 2022년 조금 떨어졌다가 2024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2027년이 되면 다시 회복한다. 저는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에 과거에 2008년에 꼭지를 찍었다가 2014년까지 조정을 거쳤어요. 2014년까지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한창 올라서 한 2018년경이 되어서야
과거에 비싼 아파트들 자기 자리에 찾아왔다. 물론 뭐 지하철이 생기고 GTX가 생기고 입지가 좋고 막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진 곳은 더 많이 초과 상승을 한 곳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무려 10년의 고통을 거친 이후에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예전 가격으로 가격은 예전 가격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대출을 2008년도에 대출을 냈으면 금리 꽤나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내가 이자 갚았고 내가 소비를 줄였고 그런 생활들은 온데간데 없이 야 아파트 본전났다 대만족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금리 내가 은행에 이자를 지불했던 것까지 하면 또 초과 상승을 했어야지 그게 이득이잖아요. 요 기간이 과거에 서울에서 10년 걸렸어요. 서울 불패 부동산 불패 그러던 서울에서도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요번엔 차트가 거의 5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는데 야 이거 5년 만에 이게 가능하겠냐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 지나치게 너무 비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지나치게 너무 긍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는 약간 중간의 입장에서 계속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개마도치님, 네, 이런 방송이 그 뉴스는 제가 요렇게 한 번씩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좀 슬럼프에 빠지면서 야 이 방송을 주말에 이런 방송들을 계속 해야 되나 자료 캡처는 계속 해놓으면서 야 주말에 방송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안 팔리는 매물은 없습니다라고 익명 게시판에 남겼어요. 안 팔리는 가격만 있을 뿐. 가격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게 남겼어요. 끄지래 거지 새끼야. 끄지래 거지 새끼야. 좋아요 박수 따봉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래도 그나마 제 여기 부동산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댓글 남기시는 분은 그래도 이런 저급한 표현은 쓰진 않거든요. 제가 비록 좀 이렇게 하락이 더 많으니까 하락 거래가 대구는 하락 거래가 95%거든요. 그럼 하락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상승이 정말 30%만 넘어간다. 신고가 비율이 30%만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상승한다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보여드리는 표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 표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야,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야 양반이다. 그래도 좀 정제되었구나. 이 끄지라 거지 새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표현을 해야 될 정도. 네, 부자 아빠님도 주말 방송 기다리시는군요. 네. 그 다음에 한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소득 대비 비율인데요. 요것도 제가 한국, 일본 요거 비교하는 영상에서 그 영상에 담겨 있어요. 소득 대비 뭐 18배니 뭐 몇 배니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내려 꼬라박았어요. 지금 이날까지 계속 꼬라박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의 상태와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똑같다. 대구는 물론 조금 더 낮기는 할 거예요. 근데 대구의 소득도 서울보다 더 낮아요.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우리는 서울의 지표를 활용해도 괜찮다. 지금 충분히 월급 대비 너무 높은 집값이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을 외쳐야 되는 건가요? 그린그린님, 임장 한번 갔다 오면 부동산에서 전화 계속 오던데요. 상승기 때와는 완전 반대 상황. 그래서 그린그린님, 그 공인중개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가격을 얼마나 흥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을 있는 사람인지, 그 공인중개사도 그 임대인한테, 집 매도자한테 정말 욕 한 바가지 먹고 난 정말 그 가격에는 못 판다고 내 그 가격 팔면 차라리 안 팔고 말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가격 흥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 임장도 다녀보시고 만나보시면서 그런 분을 만나는 것도 또 하나의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개마도치님, 부리니 그 뉴스를 근데 끊임없이 추적한다는 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뉴스 해석 아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를 일단 비틀어 보고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본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뉴스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항상 저 반대로만 해석하면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깎아준다는 종부세,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깎아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야당에 맡겨서 종부세 감면 오리무중.
맞죠? 예, 확정되지 않은 뉴스로 너무 떠들었다. 갈등 많던 감삼동 공공재개발 결국 철회 수순. 야, 이거 정말 공공재개발 하는 게 더 오를 수도 있었다.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도구로 되어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지금 시점에서는 재개발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철회 수순으로 가는데 이 동네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빨리 재개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요 뒤쪽으로 신청사 예정되어 있는 거 길 건너편 동네 요 꼬불꼬불한 길들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좁은 길도 많고요. 왔다 갔다 다녀보면은 야 여기가 왜 이렇지 싶을 정도 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제 한 10년은 더 걸리겠다 이런 느낌 들어요. 네, 위너플렉스님, 네, 감사합니다. 남산 롯데캐슬 보류지 사태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여기 84제곱미터 5가구, 59제곱미터 5가구가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얘가 대략 한 6.5억 정도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살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사는 게 아니죠. 여기, 조합이 좀 잔머리를 썼다. 일단 싸게 내놔봐. 지난번에 거기 수성구 김영숙 님이 해주셨던 곳이 싶은데요. 알파시티 청아람 어디 뭐 두 가구인가 집 나와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 두 집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을 붙여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모였다던가. 물론 좀 싸긴 쌌어요 그때. 그러니까 4,000명 정도 모여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잖아요. 야 일단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 9.5억에 내놨잖아. 우리 지난번에 슬슬 작전을 걸다가 9.5억에 내놨는데 이거 입찰 희망자 빵이었잖아요. 입찰 희망자 빵. 야 6.5억에 한번 내놔봐.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혹해서 미친 듯이 달라들어서 엄청난 경쟁률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결국 가격이 올라갈 거야. 저는 이게 정말 한 8억까지 입찰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매매를 성공한다면 이 조합은 작전 성공 아마 이렇게 결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종시 집값 10억짜리가 6억 5천으로 떨어졌다. 혹합니다. 지인도 세종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더라. 딴 지역들도 매력적인 곳들이 많이 생겨나더라. 하우스 포델라 영끌 2030 집 다시 판다. 이 집을 다시 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의 월간 거래량이 한 700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집 파는 거 그것도 가격을 엄청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영끌이 집을 판다는 것은 자산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내 자산이 한 2, 3억 되었더라도 이 2, 3억 모으려면요. 일반 직장인들이 막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모으려고 해도 이거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은 잡아야 될 거예요. 서울이 아무리 뭐 소득이 조금 더 낮다 손 치더라도 5년 만에 2, 3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의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야. 의사들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 네가 돈을 못 번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응, 맞아.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미 집이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연끌로 들어갔던 사람들, 2, 3억 한 번에 녹아내린다면 자기 인생에 정말 20년에서 30년이 잃어버립니다. 뭐 잃어버리는 20년, 30년, 뭐 그 나라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시간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젊고 이 좋은 이 푸릇푸릇한 이 시절에 진짜 뼈 빠지게 회사에서 야근하고 저녁에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학창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3시간 수면법, 4시간 수면법, 뭐 가수면법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도 그 책이 제가 앉아있는 뒤에 책장에 꽂혀 있어요. 책 제목이 4시간 수면법과 가수면법. 평범한 10명의 사람보다 성공한 1명의 사람을 위한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을 위한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인생의 승패는 수면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책 표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책이 나왔던 게 그 일본의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린 사람 있잖아요. 자산 가치가 녹아내린 그 사람들이 빚을 갚는 과정이에요. 고군분투하면서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야, 잠을 자서는 안 된다. 한쪽 눈에 안대 낍니다. 한쪽 눈에 안대 끼고, 반쪽 내는 시계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나는 육체 노동을 합니다. 네,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해나가는 그 과정들, 이 자산이 녹아내렸던 시절 때 그 수면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잠을 못 자서 너무, 고민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씩 댓글로 공격할 때마다, 그게, 기억에 안 남겨두려고 해도 자꾸 기억에 남아가지고, 보이는 족족 삭제를 해버리곤 하지만, 수면에 지장이 많다. 수면은, 수면 관련된 뉴스도 자주 보는데요. 수면 하루에 한 7, 8시간은 취해줘라. 수면이 부족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 뇌 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사라진다. 얘 막 청소를 해준대요. 제거를 하면서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데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지 마시고 일단 안정적인 수면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린님. 네, 오늘 말씀 잘 보고 계시고요. 부동산은 내 가족이 10년 정도의 시간과 자산을 쏟아부은 결과인데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친 신중도 그동안은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빨리 손을 내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적절한 시점을 잡아가는데 지금은 규제 시가 개졌는데 급격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맞죠. 어떤 규제 해책을 내놓더라도 급격한 반전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반전의 느낌이 든다 같으면은 제가 또 이게 일일 브리핑할 때 바로바로 특이한 현상들 짚어드릴 거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고 있어도 정말 자기 인생에 큰 시간을 벌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도 이 방송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은 점점 커나가는데 그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한 명은 지금 학교에 가 있고 또 한 명은 또 지금 자기가 하고 있고 그래도 오후 시간은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제 해당 시간 2시간 두 번째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이어볼까요? 전문가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합니다. 위로는 개뿔. 이게 소용없다 이런 뉴스들 보고요. 새 정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보수 정권은 뭐다?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이거 다 알고 있었지만 얄팍한 욕심에 이렇게 많이 했죠. 경매 공부했더니 경매가가 시중 금매보다 비싸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되었는데도 한번 30% 감정가 대비 법사가라 그러죠. 그 감정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이 시중 가격하고 견주어 봤을 때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별로 매력이 없다. 차라리 시중 가격에서 시장에서 매물을 구하는 게 낫더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두 번 유찰되는 과정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경매나 이런 거 공매나 이런 거 권리 분석 못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분위기만 보시고 시중에 가격 충분히 같은 가격으로 물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포에 가입하려고 하고 부담스럽다. 이창용 보세요. 이창용 땅땅땅 두드립니다. 하는 총재 0.2% 올려놓고 연말까지는 2.75에서 3% 금리가 기대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은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하나요? 그때 되면은 이미 3%에 가 있을 건데 우리는 연말이나 되어서야 이 금리를 하고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저가 불지핀 일본 직구 열풍. 일본 물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직구해서 산다. 반일 감정 때문에 안 사시나요? 더 싼 가격? 실리를 소비자는 실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분양 공포 수도권 전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달렸나? 가장 먼저 오른 서울 신축 아파트 하락도 빨랐다. 상승폭도 컸지만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4% 예금이 나올 정도면은 대출 금리는 말도 못하겠죠. 반년 만에 8억이 떨어진 아파트. 크로 리버파크 40억으로 내려. 40억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소득 대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뉴스에 나오더라도 이런 거 좀 우리말로 쌩깐다. 속된 말로 쌩까라 이런 거
야, 내가 거기 살 것도 아니잖아.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아파트 보면 되고 그 평수 가격 그 면적을 보고 우리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야, 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3, 4억밖에 안 하는데 야, 3, 40억 아파트 이거 보고 우와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한 것 같다. 전세값 내려도 세입자를 안 찾는 세입자가 없다. 얼마나 정말 이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시점, 출산율 더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전셋집을 세입자가 저렇게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정말 결혼을 정말 더 안 하고 있겠구나. 지금 그 뭐 결혼하는 거 통계나 이런 것들 보지는 않았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 15억 아파트가 12억으로 뭐 3, 4억 떨어지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대구의 예고편 아까 보셨잖아요. 현대 아이파크 1차 아파트 6.5억이었던 것이 거의 4.05억이니까 4억으로 잡으면 이거 비율 37%잖아요. 15억에서 12억이 되었다. 이거 비율 얼마인가요? 20% 하락. 이거 앓는 소리 하지 마라.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0.22%가 나타났다는 말은 20% 하락은 그냥 일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금리 올라 좋아하기엔 예금자들은 좋습니다. 예금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금리, 막, 진짜 1점 몇 퍼센트. 야, 1.2%인가요? 예금금리? 정말 이 정도 예금금리까지 본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이게 거의 한 3배 정도 오를 정도. 야, 이때 니 고생 많이 했다. 이때 보상받는구나. 요런 느낌. 대출 금리는 그동안 쌌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쌌었다. 지금은 5% 이상이면 지금 요 고통받는다. 진짜 이 상점벽해 하는데 아주 시간이 너무 짧더라. 일반인들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속도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식 안에 개미 채권 줍줍 10조 원 넘겼다. 지금 채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립니다. 야, 지금은 채권을 살 때가 아니야. 채권 금리가 한 달 전쯤에 채권 금리가 3.9% 거의 4%까지 갔었어요. 여기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채권 금리가 3%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네? 아니야, 다시 올 거야 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채권 금리가 한 3.6%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아직 매력적이지 않다. 언론에서 떠들어 제끼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매력적이지 않다. 저는 요거 5%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정말 6% 되면 야, 나도 연금 생활자의 꿈을 한번 꾸어보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지금 발칵발칵 뒤집어지고 있고 금리가 V자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수신금리도 인상하고 여신금리는 더 빨리 인상할 것이다. 자, 미국이 당근을 내미는 척 합니다. 일단 현대차한테는 정의선한테는 뒤통수 한 방 때려놨어요.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 지원해줄게. 치포 뭔지는 모르지만 치폰지 뭐 치포 뭐 자세한 내용 모릅니다. 어쨌든 이걸 하면서 하는데 이 삼성과 SK는 갈팡질팡합니다. 주가도 갈팡질팡 올라가다 바로 막 다시 꺾이는 그런 형태로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삐끗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뭐 중국이 또 반도체가 또 빠르게 성장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그들이 우위를 점한다면 어차피 위기로 내몰릴 수 있겠지만 위기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살짝 가져보고요. 신축 아파트 5억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13조 아무것도 아니죠. 대구 지금 몇 조인가요? 41조 하락했나요? 41조 하락했는가 하면 그렇지 싶어요. 근데 41조 하락, 부산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 다 겪었어. 110주 너 겪거나 봤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41주의 고통, 110주의 고통. 근데 부산은 지금 거래량이 어느 수준으로 왔냐 하면 과거에 이 110주의 이 아주 처참한, 이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던 그 무렵에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안 나와요. 진짜 거래량 정말 최악입니다. 보면은 신도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국적으로 다 폭락하고 있다. 네, 잠시 광고 한번 누르고 댓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상한님, 네, 23년 말 진입 유튜버 대부분 건설사 광고, 대구는 24년, 25년 입주량도 많음. 네, 많습니다. 계속 많습니다. 금리 자체가 안 떨어지면 의미 없음. 금리 자체는 저는 23년 말을 거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그 폼체를 보니까, 아직까지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존금리. 과거에 일본이
1년 반 동안 3.5%를 급격하게 올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3.5%를 올린다는 그렇게 각계 상황을 본다면 기준금리가 4% 혹은 5%가 될 것인데 만약에 뭐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게 되면은 더 큰 고통도 정말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대출금리 9%라뇨. 단순히 이게 우리는 금리 오르면 보통 아파트 관련해서 뭐 주담대가 몇 퍼센트니 몇 퍼센트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채 중에 상당수는 자영업자 부채예요. 자영업자 부채. 그래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기 전보다 힘듭니다. 뭐 창업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일단 뭐 종잣돈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 종잣돈 일단 확보하려면 부모 세대가 도와줄 수 있느냐. 부모 세대들도 집 사고 뭐 하고 한다고 거의 뭐 도와줄 여력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창업하려면은 운영 자금 막 9% 대출 받으려니까 9%입니다. 9%. 이 사람들이 다중 채무자로 몰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다. 빚을 부른다. 더 큰 빚을 부르고, 신용 점수는 낮아지고,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이 자영업자의 붕괴, 우리 귀로 아직 많이 못 듣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분명히 충격은 올 것 같습니다. 강교 아파트 집주인들 대혼란. 광교 신도시 3억 원 내외 가격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근데도 여기 너무 비싸요. 제가 여기 수원에 좀 있어 봤는데요. 광교 여기 저수지 있는 곳 여기 산책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이때 이 도시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시내에서 갔을 때 진짜 한참 차 타고 어디를 한참 데리고 가길래 이렇게 따라가서 그 밑에 이 광교산인가요? 어디 광교산 맞지 싶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광교산인 것 같습니다. 뭐 산 오르기 전에 거기 올라가서 바베큐 시켜 먹고 우리 시골 어디 뭐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닭백숙 먹고 오리백숙 먹고 하듯이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기는 올랐더라고요.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인구 110만으로 좀 늘어났다. 인구가 요 정도로 늘어났다. 그만큼 도시 규모는 엄청난 활력을 띨 만큼 그렇게 대단한 도시는 아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 인구 200만의 도시, 233만의 도시, 대구, 대구는 238만이군요. 부산은 333만의 도시, 부산. 이 도시의 활력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 부동산 유튜브를 운영을 해보니까, 구독자가 8,800명 정도 되고요. 부산은 지금 반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3,800명쯤 됩니다. 여기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요. 300만의 도시, 역시 무섭다 이런 느낌 들어요. 똑같이 영상을 매일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쪽 지역의 조회수가 부산 지역의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시 접어두고 어쨌든 다시 경매 난리 났다. 경매 난리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잠시 들리고요. 경매 난리 났다 이런 이야기 탄식이 막 나오는데요. 왜 탄식이 나왔나 보니까 가락 시장에 이 채소류 출하량이 뚝 떨어지면서 경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 올라가라는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르고 오르지 말라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식품들의 가격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뭐 가뭄이 있었는 지역, 그 다음 수해를 입은 지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물가 상승, 생활 물가 많이 더 오를 듯한 모습. 배추 장사 20년 만에 이렇게 비싼 물가 처음이라고 할 정도 정말 소비를 얼마나 더 줄이고 살아야 되는지 수원 광교 신도시도 나왔네요. 3, 4억 떨어졌다고 하는데 광교 아파트 인구 110만의 도시 수도권의 버프를 일부 받긴 했지만 인구 110만의 도시 이 15억 7천만에 갔었다고 하면은 아마 수성구의 집값 비싼 아파트들의 집값이 아마 15억까지 거의 갔었을 텐데요. 아마 15억 할 때 과거에 제가 이 수원에 살았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자면 수원 좀 잘 나가는 동네 집값 물론 좀 비싸긴 했었지만
야, 이 정도 대구 비싼 집값만큼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 수도권이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었다. 그 말인즉슨 산이 높으면 야, 골이 깊을 수 있다. 15억까지 갔던 것이 12억으로 떨어진다. 이 현상이 지금 요 금액적인 부분에서요. 대구에서도 15억까지 버티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나타난다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1일 브리핑 할 때. 이런 현상들도 같이 겪어간다. 수성구 집값, 비싼 집값은 무조건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야, 저기 봐라. 서울에 봐라. 경기도에 봐라. 비싼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20%, 30% 하락하네? 그러면 아마 이 흐름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대구가 선도하고 나갔지만 뒤따라오던 후발주자들과 후발주자들과 이제 걸음을 나란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집값 많이 떨어진다. 공급 부족인데 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식품 가격은 많이 오르고 정말 더 아껴 살아야 되는, 얼마나 더 아껴야 돼? 이런 얘기가 들 정도. 야, 억울하면 네가 농사 지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그러면 그래도 사 먹는 게 싸네. 사 먹는 게 싸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기준금리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국민의 고통은 야, 안중에도 없다. 고통스럽다 하는데 그러면 합니다.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덕 아파트 15억 헐값에 버린 사람 누구야? 싸게 파는 사람들 찾아서 색줄에서 이제 좀 갈구려고, 족치려고 하나요? 저는 이거 누가 싸게 팔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족치는 마당이니까 아마 싸게 파는 사람 찾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막 부동산 수소문해가지고 어딘지 수소문해가 찾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학군도 주춤하더라. 수성구 아까 전세가율 보셨지만 이 대구 지역에서 전세가율 하락 1위잖아요. 아까 0.3 몇 %대인가요? 달서구 지역하고 맞먹는다. 달서구 지역하고 맞먹을 정도의 전세가 하락 나타납니다. 학군 지역 딱히 버텨내지 못합니다. 왜? 전세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매파 본색 드러낸다는 뉴스를 이제 끝으로 거의 마무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월이 이야기했어요. 인플레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밀어붙일 것. 이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4%까지 추락했고, 아마 오늘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아마 지금 더 빠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말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Don't fight Fed. 아마 요 이야기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드하고 싸우지 마라. 얘가 흐름을 정해놓으면 그 순리에 따라가라 이런 의미로 나왔었는데요.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물가가 안정시키는데 실패하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할 것이다.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몇 %였던가요? 8.5%에서 8.3%로 떨어졌던가요?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한 2.5%? 요까지인가요? 요걸 중립으로 보나요? 한 이 정도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비트코인 저는 이거 달러로만 가격을 봐가지고 원화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비교치가 잘 안 돼가지고요. 댓글 잠깐만 볼까요? 달무리님, 와이프랑 열심히 일해서 9년간 3억을 모았습니다. 야, 저거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진짜 해야 3억 모으는데. 작년 명절에 모친 댁에 갔더니 80세 모칠 집값이 3억이 올랐습니다.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상승분들을 지금 거의 다 반납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월배 지역 오르기는 올랐죠. 뭐 분양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르기는 올랐는데, 저렇게 달무리님처럼 열심히 정말 일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렇게 모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방희진님, 코인 들어가야 하나 고민됩니다. 이 장고 끝에 악수 든다. 장고 끝에 이 부동산을 해봐, 코인을 해봐, 이렇게 한참 뭐라 할까 고민해보다가 장고 끝에 악수 든다.
장고도 하지 마라. 지금 고민도 하지 마라. 지금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분위기 그냥 눈치만 살펴봐도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봅니다. 내년 1분기 성장률 2.1%, 물가 5.9%. 우리나라 진짜 우픈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파월 이야기가 조금 더 요 뉴스 정리되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고통스러워도 물가부터 잡는다. 금리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죠. 0.75%가 0.75%에 주장하는 이 비율이 0.5% 주장하는 것보다 지금 더 높더라. 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 파이트 파월 당분간 제한적 기조 유지. 말도 이제 말 안 합니다. 말 많이 해도 소용없다. 그냥 괜히 뭐 주식시장만 출렁출렁거리고 여러가지 출렁출렁거리기만 하지. 말은 짧게, 시그널은 분명하게. 그게 이번에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그린님 말씀처럼 물가가 5.9% 거의 6%인데 금리 3% 했다고 잘했다고 땅땅땅 하고 박수치고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은행. 인플레 잡는 게 최우선이다. 금리 올릴 것이다. 지금 인플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잖아요. 우리가 지표로 보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 지금 한국은행에서 물가 6% 이야기하지만 우리 체감하는 물가는 얼마나 올랐나요? 라면도 가격 오른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뉴스 나오던데 이 채소류라든지 기존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체감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잡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정말 큰일 난다. 9월에 금리 0.75% 이례적으로 큰 폭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지수 2년여 만에 첫 하락했지만 정말 이 병아리 눈물만큼이라 그러나요? 병아리 눈물만큼 하락했다 그러나요? 그냥 그 정도 하락 가지고 아직까지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상황. 말 길게 안 할게. 8분이면 충분하다. 이례적인 짧은 연설로 충분한 시그널을 줬다. 4월 알고 보니 비둘기였어. 요 뉴스는 8월 26일 저녁 8시에 나온 뉴스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0.25% 금리 인상했는 게 맞는 것 같아. 미국도 분위기 보니까 금리 걔들도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릴 거야. 0.5 올리기도 힘들 거야. 이런 뉘앙스의 뉴스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20시의 뉴스였으니까 24시까지 불과 한 4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 4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진 이 상반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별로 믿지 마라. 금리 조금 내린다는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 안 내보내면서 금리를 살인적으로 올린다. 오늘 요 소제목으로 달아왔는 내용은 파월이 볼커했다. 요 볼커의 시절이잖아요. 볼커의 시절 10% 안에 있던 금리가 20% 금리까지 10%의 금리가 뛰어오르더라. 그러면 제대로 미쳤다고 과거에 금리를 저렇게 올렸냐 미국이. 일본 차트도 제가 몇 번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올랐고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완전 저금리로 간 상태. 우리도 요 비슷한 흡사한 형태로 이렇게 올렸고 이렇게 올렸고 지금 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본은 과거에 왜 미친듯이 올렸냐. 우리는 또 그러면 과거에 미친듯이 금리를 올렸냐. 이게 아니면 답이 없었으니까. 지금 그 과거의 차트를 보면 저것도 미쳤나? 금리를 왜 저렇게 많이 올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게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파월이 볼커 했네. 파월이 볼커 하려고 하네. 지금 요런 시점에 다시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역대 최장의 2시간 20분 방송. 네,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한 번만 누르고 댓글 살펴볼게요. 네, 그린님. 그래도 다른 선유국보다 선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물가 10%대. 영국 물가 10%대? 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 이렇게 방송에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 장보러 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 월세도 많이 오르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 맞습니다. 네. 근데 영국의 물가에 집값이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금리 0.75% 올리면 우리나라도
긴급 한은회의 열어서 9월도 올릴 수도 있어요. 아, 긴급 회의도 열 수 있다. 그래서 야, 그 우리 한은 말라고 부지런히 자주 모이냐. 미국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여라. 미국 그 한날 폴 벌커가 또 이야기하고 미국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면 되잖아. 괜히 뭐 긴급 모이고 자꾸 모이고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긴급으로 올려서라도 좀 막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지금 금리가 같은 상황이니까 한미 금리 차 0.75%까지 아마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0.5%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상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노플렉스님, 네, 신축 45평 6.5억 아파트면 현금 보유 어느 정도 구매하면 가장 무난할까요? 다들 어느 정도로 정도로 준비하시는지. 현금 거의 많을수록 좋죠. 뭐 현금 많을수록 좋죠. 워낙 대출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네, 뭐 2억 3억 과거 같았으면 정말 6.5억짜리 아파트도 조금 플렉스 하면은 정말 70% 대출 만땅 받아서 70%까지 한다면 저 얼마인가요? 76은 42, 75, 35 거의 4.5억을 대출받는 거네요. 과거 같았으면 플렉스 하던 시절에는 6.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70%의 플렉스를 하고 나면 대출 금액이 4.5억 정도 된다. 이 정도 플렉스 했을 때 지금 금리 한 5% 정도 잡으면은 얼마일까요? 대출 계산기 요거 네이버 이런 데 돌려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연간 이자만 2200인가요? 연간 이자만 2200. 거기에다가 원리금 이 정도면 한 30년 상환하더라도 1년에 한 1000만원 갚아야 될 거예요. 1년에 한 3000만원? 한 300만원짜리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요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상황님 말씀처럼 현금 비중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자아빠님,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님, 영끌족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이 신용을 끌어서 썼는데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는 엄청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집값은 내려가고 있고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런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 개도 불거지고 터진 것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2차 하락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너플렉스님, 통상적인 대출 수준 기준으로 궁금했어요. 연끌은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현금 5억에 대출 1.5억에서 2억 정도면 무난하게들 하시는 게 일반적인가요?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2억의 대출도 적지는 않다. 2억의 대출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들어가면 거의 꼭지는 아닐 텐데 5%? 정말 지금 대출금리가 5%, 제가 기준금리를 4, 5%, 최악의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를 5%까지 보고 가산금리를 2.5% 정도 잡으면 7.5%니까 고정금리로 한다 손 치더라도 꼭지는 아니지만 이 대출 기간이 30년, 40년이 된다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저금리의 또 추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의 금리는 물론 최고 높아지는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야 금리 높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판타지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님 감사합니다. 네, 위너플렉스님, 뭐 또 아직까지 뭐 많이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어차피 나라에서도 충분히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요.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2차 하락에 조금 나름 꽂혀 있기는 한데 뭐 그것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1일 상황을 매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일 브리핑 할 때 그 실거래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실거래 가격이 오후에라도 나오게 된다면 오후에 다시 방송 찍어서 올릴 거고요. 실거래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